안녕하세요, 여러분. 보라보나입니다. 제가 요즘에 얼굴이 좀 통통해졌죠. 그래가지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이제 생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오늘 제가 왜 얼굴이 통통해졌는지 같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안 그래도 지금 피부과를 가려고 하거든요. 피부과를 가기 전에 친구를 잠깐 만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룩. 오늘은 이렇게 좀 편하게 입어봤어요. 그냥 면 티셔츠에 린넨 워크 자켓에 핑크 바지를 입었어요. 요거는 이제 로찌라는 브랜드 제품인데요. 뭐 여행자들의 룩이라고 해가지고 여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입으시더라고요. 사실 요거를 지난 경주 여행에서 되게 잘 입었었는데 시기상 브이로그를 못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오늘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색깔 예쁘죠? 요 핑크도 되게 예쁜 핑크고 지금 제가 160이잖아요. 이렇게 기장도 딱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솔트워터랑 신을 건데 카페에 갈 거기 때문에 이렇게 긴 워크 자켓을 입었어요. 소재가 얇아요. 그래서 여름에 입기 딱 좋고 이런 빨간 스티치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렇게 반팔에 이런 린넨 자켓, 린넨 셔츠 입으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입고 갔다가 병원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친구를 기다리면서 잠깐 차 안에서 이야기를 해도 자연스러울 것 같아서 카메라를 켰어요. 여러분, 저 얼굴 많이 통통해졌나요? 맞아요. 시술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는 이제 워낙에 살이 없는 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무표정일 때는 볼이 쏙 들어가 있고 웃을 때는 이제 광대가 커서 이제 광대가 쫙 이렇게 올라가면서 얼굴이 이제 동그래 보이는 그런 얼굴형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얼굴 살이 없으면 화면빨을 더 잘 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연광 앞에서 맨날 활짝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화면 속에 저는 화사하고 생기 있어 보이고 밝은 모습인데 화면 밖에 저는 피부톤도 칙칙하고 약간 얼굴 살도 없다 보니까 피곤해 보이고 이런 게 제 고민이긴 했어요. 나는 되게 예뻐지고 싶다 이런 것보다 그냥 피부톤이 좀 밝았으면 좋겠다, 맑아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나이대 그러니까 한 30대 후반, 중후반부터 50대, 60대 언니들까지 생각하시는 그런 토닝 레이저나 뭐 써마지 이런 레이저를 생각을 하고 피부과를 방문을 했어요. 왜 우리 주변에 보면 뭐 하나 꽂히면 파고드는 친구들 있잖아요. 저도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 면이 있지만 여태까지 보톡스도 한 번도 안 맞아볼 정도로 피부과 시술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 피부 관리에 진심인 친구가 정말 실력 있는 의사 선생님이다. 비용은 좀 비싸고 친절하진 않지만 정말 실력이 있는 분이다 해가지고 소개를 받아서 갔는데 저는 얼굴살이 너무 없어서 이 상태에서 뭐 탄력 관련한 거, 미백 관련 레이저를 해도 별로 그렇게 큰 효과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필러를 추천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시술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얼굴에 막 주사 대거나 칼 대는 것도 싫어하고 난 자연스럽게 늙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특히 필러는 이물질이잖아요. 그래서 절대 넣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요즘 필러는 다르다. 동양인들은 서양인들에 비해서 피부 탄력이 좀 천천히 진행된대요. 근데 우리나라 동양 사람들이 피부가 처졌다고 느껴지는 거는 이 피부가 탄력이 없다기보다는 어렸을 때 이렇게 볼륨이 있었던 부분에 살이 이제 빠지면서 피부가 처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피부 탄력도는 문제가 없으니 볼륨을 좀 채워 넣자. 필러가 요즘에 엄청 잘 나왔고 되게 자연스럽고 아주 소량만 넣을 거고 부작용 없으니까 이걸 넣자고 하셨는데 사실 의사 선생님 저한테 막 되게 강력하게 얘기하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 자리에서 뭐에 홀린 듯이 피부과 추천해준 친구한테 전화해서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피부 시술을 많이 받아본 친구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볼 생각도 없이 제 기준에 엄청 고가였어요. 요즘에 레이저들도 되게 고가잖아요. 근데 그 레이저보다 더 큰 돈을 주고 한 번에 시술을 빵 받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받은 시술은 필러 시술인데요. 한두 군데 맞은 게 아니라 풀페이스 필러를 받고 왔어요. 미쳤죠. 진짜 미쳤죠. 다시 생각해도 제가 어떻게 그런 결정을 했는지 제 스스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막 누가 등 떠민 것도 아니고 뭔가 되게 급했던 것도 아닌데 결제를 하고 누워서 시술을 받고 왔는데 제가 맞은 필러는 주비덤이라는 필러래요. 이마, 관자놀이, 그 다음에 뭐 눈밑고랑. 전 눈밑고랑이라는 말도 처음 들어봐요. 눈밑고랑, 그 다음에 팔자, 옆볼, 앞볼 이렇게 맞았어요. 미쳤죠. 진짜 미친 것 같아요.
처음엔 이렇게 큰 시술인지 모르고 이제 받게 됐죠. 근데 저는 좀 잘 참는 편이거든요, 아픈 거를. 근데 마취 주사를 뭐 이렇게 여기 몇 군데 맞는 게 아니라 얼굴 전체에다 지금 필러를 맞아야 되니까 얼굴 전체 마취 주사를 맞는데 진짜 미칠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필러도 어쨌든 주사로 시술하잖아요. 스킨 보톡스를 서비스로 해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온 얼굴을 바늘로 막 해집어 넣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선생님 이 정도면은 이거 완전 성형 아닌가요? 그랬더니 선생님 되게 쿨하시게 뭐 뿌띠 성형이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성형할 생각이 1도 없었어요. 제가 막 예쁘다기보다 저는 저의 부족하지만 제 얼굴을 사랑했고 자연스럽게 늙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큰 불만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봤을 때는 팔자주름이라든지 어렸을 때부터 이마도 살이 없었고 볼살도 없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점으로 치료를 해야 될 포인트로 이제 파악을 하신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되게 점점 시술을 받으면서 두려워졌고 무서워졌고 내가 되게 큰 사고 쳤구나. 생각보다 일이 커졌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선 시술을 받았죠. 근데 시술을 받은 그 당일날은 오히려 뭐 큰 붓기도 없었어요. 워낙 이제 잘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멍도 없었고 붓기도 없었어요. 당장 붓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주사 바늘로 막 찔러 놓다 보니까 주사 막 이렇게 약간 바느질한 것처럼 주사 자국이 있었죠. 근데 이제 그 다음날부터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붓는 것도 붓는 건데 판판했던 이마에 필러를 넣었는데 거기다 스킨 보톡스까지 넣으니까 이게 이마가 막 빵빵해지면서 눈이 있잖아요. 눈이 너무 작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앞볼 필러도 맞았잖아요. 눈이 위아래로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그냥 망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 비싼 돈을 주고 내가 못생겨졌구나, 망했구나. 그리고 시술을 받으러 가기 전에 이제 검색해야 될 것들을 시술을 받고 일을 저지른 다음에 늘 인터넷으로 막 찾아봤더니 필러 맞으면 절대 안 되고 필러 맞으면 흘러내리고 부작용이 있고 막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맨날 울었어요, 여러분. 댓글도 뜸하고 쇼츠 만드는 것도 뜸하고 한참 부지런하게 하다가 정말 난생 처음으로 멘탈이 바삭바삭 부서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희 신랑이 엄청 걱정했어요. 이 연애부터 결혼까지 10몇 년을 같이 보면서 저한테 참 멘탈 강하다 이렇게 말을 했었던 신랑인데 저의 이런 모습을 처음 보니까 신랑도 되게 두려웠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 막 울면서 전화도 많이 하고 병원에 가면 이제 시술 경과를 보기 위해서 비포 애프터 사진 찍잖아요. 애프터 사진 찍으면서도 계속 울어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이제 모니터 화면에 비포 애프터 사진을 띄웠는데 애프터에서 내가 울고 있어.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쁘게 해줬는데 왜 우냐고 막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비포 애프터 사진을 보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 사진에서 애프터가 나요. 왜냐면 제가 무표정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 사진 찍을 때는 웃으면서 찍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꺼진 부분에 볼륨이 채워지면서 애프터 사진이 나은 것 같은데 이렇게 웃거나 말하거나 할 때 너무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멀리서 저를 촬영하잖아요. 그러면 이상해요. 뭔가 이상해서 제가 계속 선글라스 끼고 나왔었던 이유가 저 같지가 않은 모습이어서 앞에서 막 이렇게 화면을 보고 얘기하는 건 오히려 할 수 있는데 멀리서 저를 찍으면 너무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시술 받고 한 일주일 넘게 그렇게 맨날 울고 밤에 잠도 못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으로 내가 싫어지는 그런 기분을 느꼈어요. 그런 선택을 한 내가 너무 싫고 내가 싫어지는 그 느낌이 되게 힘들고 무섭더라고요. 어쨌든 큰 돈이다 보니까 이 돈으로 우리 신랑 비싼 보약 몇째 먹일 수 있는데 하지 말걸, 잘 알아볼걸, 껄 엄청 후회 막심한 그런 감정과 자책감을 느끼면서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이제 주변에서 뭐 매일 만나는 어머님들도 얼굴이 이상하죠. 처음에는 얼굴에 시술했냐 그래서 제가 보톡스 맞았다 그랬거든요. 근데 보톡스 맞으면 티 잘 안 난다면서요. 보톡스 안 맞아서 잘 몰랐어. 보톡스라고 둘러대긴 했는데 아마 다들 이상하다고는 생각했을 거예요. 얼굴이 너무 많이 변했으니까. 병원에서의 기준은 예쁘게 만들어준 거예요. 안전한 필러를 잘 시술을 한 거죠. 근데 그래서 선생님은 엄청 만족도가 크셨어요. 어디 학회에 가서 사례 발표할 정도로 너무 잘 됐다고. 근데 저는 그게 아닌 거예요. 맨날 울고 너무너무 힘들었죠. 근데 제가 이렇게 힘들었었던 이유는 필러 시술이 잘못되어서가 아니고요. 제가 저의 가치관과 다른 선택을 했기 때문에 힘들었었던 거예요. 저는 자연스럽게 늙고 싶었어요. 팔자주름, 나이 40 넘었으면 팔자주름 있는 게 당연하고 볼페임
전 볼페임이라는 말도 처음 들어봐요. 그냥 볼살 없으면 있는 대로 그냥 사는 거고. 저희 엄마는 진짜 쪼글쪼글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저희 엄마 되게 예쁘다고 아름답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번 시술을 하면서 그런 아름다움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됐어요. 팔자주름도 있고 막 볼살도 없고 피부가 처질지언정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나이 들어가면서 웃을 때 말할 때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너무 아름답게 느껴지고 부러워서 눈물이 났어요. 나는 다시 돌아가려면 또 녹이는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이 녹이는 주사가 다시 주사 맞고 싶지도 않고요. 그게 부작용이 되게 크더라고요. 이 필러에 히알루론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대요. 그래서 수분기도 있고 광도 나고 좋아 보일 수는 있는데 이게 녹이는 주사에는 히알루론산을 녹여야 되잖아요. 근데 내 피부가 원래 가지고 있던 히알루론산까지 녹일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알러지 부작용도 있고 시술 전보다 엄청 안 좋게 더 처지고 다크서클도 심하고 이런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녹이지도 않을 생각이에요. 아름다움 중에서 그 아름의 뜻이 뭔지 혹시 아세요? 이 아름이 나라는 뜻이래요. 아름다움은 곧 나다움이라는 거라는 거예요. 아 그래 나다운 게 가장 아름다운 건데 컴플렉스가 아니었고 문제점을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되게 많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나다움을 잃는 것 같아서. 저는 판판한 이마와 이 판판한 앞볼이 어떻게 보면 저답고 저만의 아름다움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술하신 원장님 입장에서는 저의 얼굴의 어떤 부분은 되게 이제 문제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고, 소량을 어릴 적 살이 있었는데 빠진 부분에 넣어 주시겠다고 했어요. 근데 원장님이 제 어릴 적 얼굴 모르시잖아요. 그리고 그 소량의 기준은 원장님과 저와 달라요. 그래서 원장님이 이 시술을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많이 얘기하고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표정에서 문제점이 보이는 곳에 시술을 하기 때문에 웃을 때 얼굴 모르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원장님과 저의 그런 시술에 대한 만족도 차이가 컸던 것 같아요. 아직 저는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필러 시술을 추천한다,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떤 분들한테는 또 꼭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 이제 보니까 막 볼페임을 맨날 볼 때마다 거슬려가지고 자존감이 낮아진다, 이런 분들은 해보실 수 있는데 딱히 그렇지 않다면 얼굴에 뭔가를 넣는 건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전 다시 돌아가면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5년 뒤에도 흘러내리지 않고 나의 노화를 좀 늦춰줬다 하면 그때 멋모르고 했는데 좋은 시술이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지 않아요. 근데 이제 신기한 건 되게 필러라고 하면 이물감이 느껴질 것 같은데 이게 이물감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리고 특히 옆볼은 그냥 제 살 같아요. 그리고 총 15cc가 들어갔거든요. 워낙에 이제 볼륨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적응하는데 좀 힘들었었던 것 같은데,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마도 뭐 빵빵하게 넣은 거 아니고 볼도 빵빵하게 넣은 건 아니다. 근데 사실 아직도 어색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판판하게 살았던 사람이라서 원장 선생님 말대로라면 좋은 필러를 알맞은 자리에, 알맞은 위치에 실력 좋은 원장이 시술을 하면 전혀 걱정할 필요 없는 게 필러다라고 말씀하셔서 제발 흘러내리지 않고 변형되지 않고, 그리고 여기서는 조금 더 자연스러워지기를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공장형으로 시술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좀 가격이 싸요. 근데 그런 데는 절대 가지 마세요. 제가 이제 이번에 느낀 건 상담 실장님도 그러시고 원장님도 되게 최대한 이해는 아마 안 가셨을 거예요. 왜 저렇게 울지? 되게 문제점 있는 피부를 잘 고쳐놨는데 왜 저렇게 힘들어하는 걸까? 이해가 안 가실 수는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제 마음을 읽어주시려고 했고, 상담 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와서 이제 초음파 그 관리를 받으면 조금 빨리 가라앉는데요. 그러면서도 이거 너무 빨리 가라앉으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도 마음이 힘들면 막 부작용 영상 같은 거 찾아보고 힘들어하지 말고 와서 같이 얘기하고 초음파 관리 받고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언제든지 녹일 수는 있다. 근데 분명히 3달 정도 있으면 만족할 거니까 천천히 생각해 보자. 본인이 봤을 때 되게 잘 된 케이스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훨씬 마음이 편했어요. 제가 전화도 많이 하고 가서도 많이 울고 했거든요. 근데 소통을 해주시고 조금 같이 좀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해주시는 게, 이게
공장용이 아니어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아무리 능력 있는 의사여도 내 의견과는 다를 수 있잖아요. 그 용량이나 이런 미세한 그런 미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누구도 이 내 얼굴이 변한 거에 대해서는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이 영상이 올라갈 건데 많은 이제 지인분들이 얘기하지 마라. 여태까지 보라보나 이미지를 쌓아왔는데 그 이미지가 와장창 깨지는 그런 느낌일 거다. 그리고 악플도 달릴 거다. 라고 했지만 저는 이제 아닌 척, 안 그런 척 이런 척 하는 게 좀 어렵고 제가 뭐 되게 예쁘거나 멋져서 여러분들이 저를 좋아해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진정성 있고 솔직한 그런 매력에 좋아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힘들었다, 이렇게 큰 사고를 쳤다, 우리 보배님들은 좀 잘 알아보고 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지금이 훨씬 낫다고 하는 분들도 몇몇 분 계세요. 네, 그래서 이게 잘 된 건지 안 된 건지는 그 기준은 너무나 다르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저의 옛날 얼굴이 그립고 돌아가면 안 할 것 같다. 근데 이 마음도 몇 달 후에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 보시고 우리 보배님들은 지혜롭게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살짝 변하긴 했지만 제가 저의 부족함을 되게 잘 받아들이는 성격이거든요. 변한 얼굴도 이제 받아들이고 예뻐해 주면서 저답게 좋은 에너지를 뿜뿜하면서 여러분들께 나눠드릴 수 있는 그런 보라보나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피부 시술 전문이자 뷰티 유튜버 줄리코입니다. 안녕하세요. 내가 언니한테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해가지고 사고 쳤다고 막 무슨 사고? 그날 밤 언니가 달려왔지. 근데 그땐 지금보다 심했잖아. 훨씬 나가지. 많이 지금 괜찮아진 건데 지금도 언니는 여기는 빼라고. 제 동생이면은 빼게 한다. 녹여라. 근데 녹이는 것도 주사잖아. 내가 원하는 부위를 타겟팅해서 녹일 수 없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 주사 맞으면 뭐 이마는 안 녹여지겠지만 근데 여기 전반적으로 녹여지는 거지. 그래서 나는 보라보나의 그 매력적인 윤곽 라인이 사는 팽팽한 그 윤곽이 살았으면 하는데 또 무섭다고 하니까. 그니까. 근데 여기를 빼잖아요? 그럼 여기가 또 너무 이상할 것 같은 거야. 그치, 여기를 빼면 또 이게 튀어나오고. 그래서 모든 시술은 여러분 제가 항상 제 채널에서 말하지만 조금씩 하루아침에 이렇게 때려 박아 넣으면 녹였으면 좋겠고. 근데 나는 녹이는 것도 무서워서 어쨌든 나는 아직은 안 녹일 생각인데 그러면 이제 어떤 시술을 추천해 주실래요? 모공 레이저 관리만 해줘도 훨씬 여러분들이 이렇게 화면에 봤을 때보다 실물이 훨씬 예쁘기 때문에 피코 프락셀 모공 레이저. 보배님들한테 네. 뭐 이렇게 시술 관련해서 뭔가 이렇게 조언해 줄 게 있다면 피부과 전문의한테 가요. 피부과 전문의 나도 전문이야. 응, 알고 있지. 우리 원장님 알더라고. 실력이 있으신 분이래. 어. 그래서 여러분들 초록창에 검색하시면 피부과 의사협회 들어가시면 이 원장님이 피부과 전문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부과 전문의한테 제대로 받으시면 네, 부작용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내 또래 친구들이 피부 관리 뭘 해야 돼요? 라고 하면 가볍게 토닝 레이저 한번 받아보세요. 이렇게 말하지. 그러면 가서 막 턱턱 10회 결제하지 말고 1회 해보고 잘 맞으면 그치. 왜냐면 레이저가 안 받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정말 가벼운 토닝 레이저 했는데 막 피부가 일어나가지고 알레르기 나는 사람도 있고 보톡스가 안 맞는 사람도 있고. 40대 첫 시술 전에 주의사항 이런 거 컨텐츠로 만들어줘요.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술 전에 여기 줄리코 언니 영상 보고 가시면 좀 저처럼 실수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고객님들 줄리코 채널도 많이 놀러와 주세요. 네, 안녕. 안녕.